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정말 조용하지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수백조 원의 돈이 움직이는 이 거대한 흐름, 오늘 그 핵심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과거엔 왜 안 그랬는지, 무엇이 이 모든 판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변화가 바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자금 이동,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큰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퇴직연금 시장의 73.9%,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던 게 바로 DB형이었거든요. 퇴직연금 이꼴 DB형, 이게 거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9.7%,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과반의 왕좌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점유율이 좀 바뀐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노후 준비 패러다임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갈 유행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의 노후 대비 전략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알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한때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스템, DB형이 왜 그렇게 절대적인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부터 말이죠. DB형,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한테 걱정 마세요. 퇴직할 때 이만큼은 저희가 무조건 챙겨드릴게요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든 까먹든 그건 다 회사의 책임이고 우리는 약속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이게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왜냐면 첫째, 내가 얼마 받을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마음이 편했죠. 둘째, 투자 같은 골치 아픈 건 회사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회사만 오래 다니면 월급이 쭉쭉 오르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내 퇴직금이 저절로 불어나는 구조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신경 끌수록 이득인 연금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였던 공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DB형이라는 튼튼한 집을 바치고 있던 두 개의 경제적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데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변화, 이건 바로 여러분의 월급 봉투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처럼 오래 버티면 월급이 오른다는 믿음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보세요. 이제 직장 10곳 중 8곳은 성과에 따라 연봉을 줍니다. 이게 왜 DB형의 치명적이냐면요. DB형은 퇴직 직전 마지막 월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정년까지 일한다고 해서 마지막 월급이 가장 높을 거라는 보장이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중간에 성과가 꺾이면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전엔 신입사원보다 25년차 부장님 월급이 2.3배나 많았는데 지금은 2배로 줄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차가 쌓여도 월급이 예전만큼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임금 상승률 둔화가 DB형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자동으로 불어나는 퇴직금이라는 공식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개인의 월급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 전체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000년대만 해도 물가 오르는 걸 빼고도 실질 임금이 매년 2.3%씩은 올랐어요. 근데 최근 5년간은 어떻습니까? 고작 0.3%. 이건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이런 저성장 시대에 미래의 높은 월급에 내 노후 전체를 거는 건 점점 더 불확실하고 위험한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기존 방식의 대안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되어준 거죠. DC형은 컨셉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는 약속한 돈을 내 계좌에 꼬박꼬박 넣어주기만 하면 책임 끝. 그 다음부터는 공이 여러분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굴려서 얼마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나의 투자 실력에 달리게 되는 거죠. 정부 정책도 이런 흐름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위험한데 투자 못하게 40%로 묶어놨다가 70%로 풀어주고 나중엔 TDF 같은 상품은 100% 투자해도 괜찮다고 하고 심지어 2022년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까지 만들어줬잖아요.
이건 거의 국가가 여러분 이제 직접 투자해서 돈 불리세요 하고 등을 떠밀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더 이상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기만 한 상품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TDF,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주식 채권 비중을 조절해주는 이 펀드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5년 만에 비중이 7%에서 20%로 3배나 늘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찾아 나서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거대한 흐름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DB형은 회사를 믿고 안정성을 택하는 전략입니다. 반면에 DC형은 내 투자 실력을 믿고 잠재력에 베팅하는 거죠. 물론 그 책임과 리스크는 온전히 내가 지는 거고요. 예전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저울 위에서 나는 어디에 내 노후를 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건 그냥 연금 제도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노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약속, 그 근본적인 계약서가 새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며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 미래는 내 노후는 내가 직접 만든다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DB형의 황금기는 저물고 있습니다. 둘째, 어차피 월급이 잘 안 오르니 차라리 내가 직접 굴려서 돈을 버는 게 낫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죠. 셋째, ETF나 TDF처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무기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연금을 그냥 받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직접 키워나가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수단이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 이 한 문장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새로운 시대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떤 수를 두시겠습니까?